2026년부터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노후 비용이 갈립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으신 그 소중한 돈이 제대로 된 돌봄 한 번 못 받아보고 병원비와 간병비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정책을 모르면 연간 수천만 원을 그냥 날리는 것이고, 제대로 알면 남들보다 매달 수십만 원을 더 받거나 아낄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신 분, 부모님 모시고 계신 분, 혹은 곧 닥칠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지금 대한민국 나라 전체가 돌봄 인력을 모시려고 역대급 SOS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증 폐지된다는 소문, 시험 없이 나눠준다는 소문. 이 소문들이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입니다.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그 말은 이제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요양보호사는 귀한 대접을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집에서 부모님 모시는 가족들은 나라에서 지원금을 대폭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요양원 보낼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모실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잠깐 멈춤. 지금까지 내 지갑으로 들어와야 할 돈이 중간에서 새고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만 챙겨갔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가만히 계시니까 주인 없는 돈이 되어버린 겁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데 5년 넘게 일했는데도 선임수당 15만 원 못 받고 계신 분, 부모님 치매인데 가족요양으로 40만 원만 받고 계신 분, 다른 분들은 9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1등급, 2등급인데 한도가 늘어난 줄 모르고 예전처럼만 서비스 받고 계신 분, 나만 바보 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돈 얘기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비용과 혜택은 결국 돌봄 인력 시장과 정책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2026년 요양보호사 제도 개편은 단순히 급여가 오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돌봄 노동을 저평가해 왔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전문성이 필요 없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최저 시급에 묶어두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 돌봄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입니다. 의학적 지식, 심리적 이해, 인내심, 체력,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한 사람의 존엄한 노년을 책임지는 숭고한 일입니다. 이제 국가가 이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월 500만 원이라는 급여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이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사회적 인정입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요양 월 90만 원은 효도하는 당신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지입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되찾아드리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대접받으며 노후를 보낼 권리, 요양보호사들이 전문성을 인정받을 권리, 가족들이 죄책감 없이 부모님을 모실 권리. 2026년은 이 모든 권리가 현실이 되는 해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들매 품격입니다. 오늘 제가 당신이 받아야 할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찾아올 수 있는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장의 민낯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장의 현실, 그리고 당신이 몰랐던 이유.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양 현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직접 여러 시설을 방문해 봤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외국인 인력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인 요양보호사분들이 현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 떠나셨을까요?
대우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월 200만 원 초반, 24시간 긴장 상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소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일하는 동안 정부에서 내려보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처우 개선비라고 해서 돈이 분명히 내려왔습니다. 식대도 내려왔습니다. 교통비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세서에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내 지갑으로 들어와야 할 돈이 중간에서 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가만히 계시니까 주인 없는 돈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정부도 이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노인 인구는 급증하는데 전문 인력은 줄어들고 있으니 요양 시스템 자체가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파격적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는 사람만 챙겨갈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2026년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에 무엇이 바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혹시 메모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첫 번째, 당신이 못 받았던 수당이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올랐습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기본급만 약 215만 원입니다. 여기에 식대와 처우 개선비를 더하면 25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기 근속장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3년을 버텨야 받을 수 있었는데 2026년부터는 1년만 일해도 매달 5만 원이 나옵니다. 혹시 1년 넘게 일하셨습니까? 그런데 명세서에 근속장려금이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매달 5만 원씩 한 달에 고기 한 번 더 사 먹을 돈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1년이면 60만 원입니다. 그리고 5년 경력자가 교육을 이수하면 받는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이 있습니다. 매달 15만 원입니다. 혹시 5년 넘게 일하셨습니까? 그런데 선임 수당 15만 원이 명세서에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매달 15만 원씩 1년이면 180만 원을 그냥 흘려보내신 겁니다. 두 번째, 요양병원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의 간병비 급여화가 시행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그동안 요양병원 간병비는 하루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이었습니다. 환자 가족이 생돈으로 냈습니다. 그러니 병원도 간병인 구하기 힘들었고 간병인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가가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면서 병원은 정식 요양보호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인 요양보호사 70% 이상 채용. 이 기준을 못 맞추면 지원금을 한 푼도 안 줍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한국인 요양보호사를 확보하는 것이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요양병원들이 한국인 자격증 소지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나이가 65세든 70세든 병원에서 모셔가려고 합니다. 월급은 어느 정도일까요? 기본 38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야간, 주말, 명절 수당을 합치면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네 요양원에서 20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은 이걸 모르십니다. 왜일까요? 센터에서 일일이 챙겨주기가 참 어려운 구조입니다. 서류 복잡하고 할 일 많아지니까 내가 먼저 말 안 하면 그냥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세 번째, 집에서 받는 지원이 크게 늘었는데 못 받고 계십니다.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가족들을 위한 지원이 대폭 늘었습니다. 1등급 어르신은 월 약 250만 원. 작년보다 거의 20만 원 넘게 늘었습니다. 2등급 어르신은 월 약 230만 원. 거의 25만 원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집에서도
매일 4시간 이상 방문 요양을 받고 주말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전 한도 그대로 서비스 받고 계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왜일까요? 한도가 늘었다고 센터에서 먼저 말하기가 어려운 일이라 그랬겠습니까?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당신이 못 받았던 수당이 있습니다. 둘째, 요양병원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셋째, 집에서 받는 지원이 늘었는데 못 받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당신이 못 받았던 돈 어디로 갔습니까?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명세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월 15만 원. 조건은 이렇습니다. 한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그리고 교육 40시간 이수. 이 수당은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혹시 5년 넘게 일하셨습니까? 그런데 명세서에 선임 수당이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매달 15만 원씩 한 달에 외식 서너 번 더할 돈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왜 못 받으셨을까요? 센터에서 일일이 챙겨주기가 참 어려운 구조입니다. 승급 절차에는 추가 비용과 행정 절차가 필요해서 일부 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5년을 일하셨는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당신 권리인데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이제 아셨으니 찾아오시면 됩니다. 내일 센터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자격이 되는데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신청하는 법 좀 다시 알아봐 주세요. 나라에서도 권장하는 거잖아요.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5년 동안 흘린 땀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장기 근속 장려금 1년 차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차는 월 5만 원, 3년 차는 6만 원, 5년 차는 8만 원, 7년 차는 10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3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었는데 2026년부터는 1년만 일해도 나옵니다. 혹시 1년 넘게 일하셨습니까? 그런데 명세서에 장기 근속 장려금이 없으십니까? 그럼 매달 5만 원씩 1년이면 60만 원을 못 받으신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간혹 일부 현장에서 안 좋은 관행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근무자가 3년을 채우기 직전에 자릅니다. 각종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계약하자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무 기간이 리셋되면 장려금을 안 줘도 되니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2년 11개월쯤 되니까 갑자기 계약을 끊더라.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연락 오더라. 이거 모르고 당하면 나만 바보 되는 겁니다. 이런 곳은 과감히 나오세요. 지금은 요양보호사 구인난 시대입니다. 경력 있는 분을 모시려고 센터들이 줄 서 있습니다. 식대, 교통비, 처우 개선비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방문 요양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시급 1만 2천 원, 1만 3천 원 받는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식대, 교통비, 처우 개선비가 다 포함된 건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퉁칩니다. 우리 시급 높아요 하면서 1만 3천 원을 부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안에 식대, 차비, 연차 수당까지 다 구겨 넣은 겁니다. 최저임금 계산해 보면 실제로는 최저 시급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쓸 때 확인하세요. 기본 시급 얼마, 식대 얼마, 교통비 얼마, 처우 개선비 얼마. 이렇게 항목이 따로따로 적혀 있어야 정상입니다. 뭉뚱그려서 시급 얼마 이렇게만 적혀 있으면 의심하세요. 특히 자차로 이동하시는 분들, 기름값 한 푼 안 받고 내 차로 어르신 병원 모셔다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 다 본인이 쓰는 돈입니다. 센터에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교통비 별도 지급 안 하시면 제 차는 못 씁니다. 택시비 청구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당신이 못 받았던 돈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선임수당 15만 원. 5년 일하셨는데 없으면 찾아오세요. 장기 근속장려금. 1년 일하셨는데 없으면 찾아오세요. 식대, 교통비, 처우 개선비. 항목별로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요양병원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일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네 요양원에서 월 200만 원 초반 받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옆 동네 요양병원에서는 월 38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간병비 급여화 때문입니다. 그동안 요양병원 간병비는 환자 가족이 생돈으로 냈습니다. 하루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비쌌습니다. 이제 국가가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면서 병원은 정식 요양보호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국가 지원금으로 운영되니까 병원이 높은 급여를 줄 수 있게 된 겁니다. 기본급이 38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야간 근무하시면 수당이 붙습니다. 주말 근무하시면 또 수당이 붙습니다. 명절 근무하시면 특근 수당이 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합치면 월 48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혹시 지금 요양원에서 220만 원 받고 계십니까? 그럼 요양병원 가시면 한 달에 손주들 용돈 몇 번 더 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차이가 월 280만 원입니다. 1년이면 약 3,360만 원입니다. 같은 일 하는데 장소만 바꿨는데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왜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센터에서는 일일이 알려주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요양병원으로 가면 센터 입장에서도 사람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니까요. 근무 환경도 크게 달라집니다. 예전 간병인은 좁은 병실 구석에서 24시간 대기했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쪽잠만 자면서 일했습니다. 이제는 8시간 3교대입니다. 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집에 가서 따뜻한 밥 먹고 내 침대에서 다리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야간 근무가 부담스러우십니까? 주간 고정으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단기간에 돈이 필요하십니까? 야간 전담하시면 한 달에 보름만 일하고 보름은 쉬면서도 주간 근무자보다 100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달라집니다. 병원에서 가운 입고 명찰 달고 일하면 의료진의 일원으로 대접받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도 존중해 주시고 환자 보호자들도 국가가 인정한 전문가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정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가 요양병원에 지원금을 주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한국인 요양보호사 70% 이상 채용. 이 기준을 못 맞추면 지원금을 한 푼도 안 줍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한국인 요양보호사를 확보하는 것이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요양병원들이 한국인 자격증 소지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자격증만 있으시면, 한국어로 소통만 가능하시면, 나이가 65세든 70세든 병원에서 제발 우리 병원으로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까지가 요양병원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양원 220만 원 받으실 때 요양병원은 5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같은 일인데 장소만 바꿔도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당신만 40만 원, 남들은 90만 원.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 부모님을 내 손으로 직접 모시면서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방법입니다. 바로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입니다. 혹시 지금 가족요양으로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받고 계십니까? 그런데 다른 분들은
90만 원 받고 계십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치매 전문 교육 때문입니다. 일반 가족 요양은 하루 60분 인정, 한 달 20일. 이렇게 하면 월 약 41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치매 가족 요양은 하루 90분 인정, 한 달 30일 전부. 이렇게 하면 월 약 89만 원에서 90만 원이 나옵니다. 차이가 2배 이상입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40만 원 받고 계십니까? 그럼 다른 분들은 90만 원 받는데 당신만 40만 원 받고 계셨던 겁니다. 나만 바보 되는 겁니다.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핵심은 치매 전문 교육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을 모시고 본인이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하면 인정 시간이 60분에서 90분으로 늘어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정 일수입니다. 일반 가족 요양은 한 달 20일만 인정합니다. 치매 가족 요양은 30일 전부 인정합니다. 토요일도 주고 일요일도 줍니다. 1년이면 약 1,080만 원입니다. 어차피 모셔야 할 부모님입니다. 교육 하나 받았다고 2배 차이가 납니다. 치매 전문 교육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합니다. 교육비는 대략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입니다.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간단한 시험만 보면 됩니다. 이 교육 하나로 연 6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센터에 가서 치매 교육 신청해 주세요 하면 일부 센터에서는 꺼립니다. 왜일까요? 센터 입장에서는 60분이든 90분이든 받는 수수료는 비슷한데 90분으로 하려면 서류 작업이 복잡해지고 공단 신고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교육 자리가 없어요. 다음에 하세요. 놓치지 마십시오. 교육 자리가 없다고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자격이 되는데 신청하는 법 좀 다시 알아봐 주세요. 나라에서도 권장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센터에서 바로 신청해 줍니다. 추가로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가족 요양을 하면서 다른 일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직장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파트타임으로 하루 4시간씩 일하면서 집에서는 부모님 모시고 가족 요양비 받는 것. 완전히 합법입니다. 밖에서 100만 원, 집에서 90만 원. 합쳐서 월 19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가 가족 요양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반 가족 요양 41만 원과 치매 가족 요양 90만 원. 교육 하나로 2배 차이가 납니다. 다른 분들은 벌써 90만 원 받고 계십니다. 당신만 40만 원 받고 계셨으면 나만 바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도가 늘었는데 못 받고 계십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분들께 중요한 정보입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 한도액이 대폭 증액됐습니다. 재가급여란 집에서 받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이런 것들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등급 어르신은 월 약 250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거의 20만 원 넘게 늘었습니다. 2등급 어르신은 월 약 230만 원입니다. 거의 25만 원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1등급이나 2등급이십니까? 그런데 지금 예전이랑 똑같이 서비스 받고 계십니까? 그럼 늘어난 한도를 못 쓰고 계신 겁니다. 왜 센터에서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서비스 시간도 늘려줘야 하고 방문 간호도 추가해야 하고 일이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늘어난 한도는 그냥 사라집니다. 당신이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집에서도 매일 4시간 이상 방문 요양을 받고 주말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한도가 늘어나면 내가 부담하는 돈도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본인 부담률 15%는 유지됩니다. 한도를 꽉 채워 쓰시면 부담금도 조금 늘어납니다. 하지만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3만 원 정도 늘어날 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 가치는 20만 원 넘게 늘어납니다. 3만 원 투자로 20만 원어치 서비스를 더 받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양원 입소 비용과 비교했을 때입니다. 요양원은 보통 한 달에 150만 원 이상이 듭니다. 집에서 재가급여를 최대한 활용하면 본인 부담금은 30만 원 안팎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은 정든 집에서 편안히 지내시고 비용은 월등히 적게 드는 것입니다. 2026년 신규 서비스도 있습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서 부모님을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진료 보조, 약 수령까지 돕습니다. 자녀들이 직장 때문에 연차 내기 어려울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단기보호 제도도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은 1년에 12일 동안 단기보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도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간병하는 사람이 무너지면 어르신도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이용하시는 센터에 전화하십시오. 2026년에 우리 부모님 한도가 늘어난 걸로 아는데 그만큼 서비스 시간도 늘려주세요. 그리고 병원 동행 서비스도 추가해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집에서 받는 지원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도가 늘어난 만큼 서비스를 더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당신이 요구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집니다. 당당하게 요구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정보를 모르면 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한 달에 외식 몇 번, 손주 용돈 몇 번 더 줄 돈을 놓칩니다. 아는 사람만 챙겨갑니다. 이제 당신도 아셨습니다. 내일부터 무엇을 하실 건가요? 자, 이제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서 실천하는 단계로 가겠습니다. 내일부터 무엇을 하실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들은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내 경력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재 근무지에서 몇 년 일했는지 확인하세요. 5년 이상이면 선임수당 대상입니다. 1년 이상이면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입니다. 둘째, 월급 명세서를 받아서 수당 항목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선임수당 15만 원이 있는지, 장기근속장려금이 있는지, 식대, 교통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으면 내일 당장 센터에 물어보세요. 왜 제 명세서에 선임수당이 없습니까? 제가 5년 일했는데요. 셋째, 요양병원도 알아보는 것입니다. 동네 요양병원 구인 공고를 검색하세요.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 병원인지 확인하세요. 면접 시 당당하게 급여를 협상하세요. 월 400만 원 이상. 부모님 모시는 자녀분들도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부모님 등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신지 확인하세요. 없으면 공단에 신청하세요. 거동 불편하시거나 치매 증상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둘째,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한도 대비 얼마나 쓰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2026년 증액된 한도만큼 서비스를 늘려달라고 요청하세요. 셋째, 센터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한도가 늘어난 걸로 아는데 우리 부모님 서비스 시간 늘려주세요. 병원 동행 서비스도 추가해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가족 요양도 고려해보세요. 본인이 직접 모실 여건이 되는지 검토하세요. 자격증 있으시면 치매 전문 교육을 신청하세요. 자격증 없으시면 취득을 고려하세요. 새로 시작하려는 분들도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육기관을 알아보세요. 240시간 교육의 시험입니다. 국비 지원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둘째, 진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인지, 시설 근무인지, 방문 요양인지, 가족 요양인지 결정하세요. 셋째, 정보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숙지하세요. 선임수당, 근속수당을 요구할 줄 아세요. 급여 협상에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이 받아야 할 권리를 찾는 시대. 자, 이제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2026년 요양보호사 제도 개편은 단순히 급여가 오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돌봄 노동을 저평가해 왔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전문성이 필요 없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최저 시급에 묶어두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 돌봄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입니다. 의학적 지식, 심리적 이해, 인내심, 체력,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한 사람의 존엄한 노년을 책임지는 숭고한 일입니다. 이제 국가가 이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월 500만 원이라는 급여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이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인정입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요양 월 90만 원은 효도하는 당신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요양원 비용 걱정 없이 정든 집에서 부모님과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지입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되찾아드리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대접받으며 노후를 보낼 권리, 요양보호사들이 전문성을 인정받을 권리, 가족들이 죄책감 없이 부모님을 모실 권리. 2026년은 이 모든 권리가 현실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권리는 아는 사람만 찾아갑니다. 혹시 5년 일하셨는데 선임수당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매달 15만 원씩 외식 서너 번 더 할 돈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혹시 치매 가족 요양인데 40만 원 받고 계십니까? 그럼 다른 분들은 90만 원 받는데 당신만 못 받으신 겁니다. 나만 바보 되는 겁니다. 혹시 부모님 한도가 늘었는데 예전처럼 서비스 받고 계십니까? 그럼 늘어난 한도를 그냥 흘려보내고 계신 겁니다. 이제 아셨습니다. 내일부터 찾아오시면 됩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내 몫은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주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핵심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당신이 못 받았던 수당이 있습니다. 찾아오세요. 둘째, 요양병원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가보세요. 셋째, 집에서 받는 지원이 늘었습니다. 요구하세요. 이 정보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연 1,000만 원 이상입니다. 10년이면 1억 원 차이입니다. 복지는 아는 만큼 누리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본인이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는 요구하는 만큼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센터에서 일일이 챙겨주기가 어렵습니다. 당당하게, 그러나 품위 있게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2026년에 우리에게 돌아올 이 모든 혜택, 단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들, 부모님 모시는 형제들께 이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단순히 영상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못 받았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곧 힘입니다. 권리를 찾는 것이 곧 존엄입니다. 정보가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존엄하고 행복한 노년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나이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